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 2022년 11월 24일 목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96% 올라서 2441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1% 가까이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이틀 연속 상승을 해가지고 주봉상으로 거의 양봉으로 돌리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하락 추세를 돌리는 듯한 그런 모습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나라의 이런 상승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 증시는 상당히 좋기 때문이죠. 지금 보면 다우 같은 경우가 어제 이제 0.28% 오르긴 했는데 굉장히 꾸준히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9월 달에 이제 고점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다우를 한번 이제 차트를 보시면 네, 이때죠. 네, 8월 14일 이때인데요. 이때 이제 다우가 34,280대였는데 지금 거의 그 수준이 왔죠. 34,260대까지 이렇게 와가지고 아직 살짝 넘지는 못했네요. 넘지는 못했는데 거의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왔습니다. 근데 반면에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약해요. 코스피 같은 경우가 이제 8월 고점을 보시면 이때죠. 네, 역시 8월 14일 이때 마찬가지고요. 2,546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550 정도는 지금 사실은 왔어야지 비슷하게 이제 가는 그런 모양인데 코스피가 지금 2,440대니까 뭐 다우보다 거의 100포인트 정도는 지금 뒤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피가 참 약해서 그래서 좀 그런 모습이 좀 안타깝네요. 네. 그래서 글로벌 증시를 보시면 지금 올해 이제 하락했던 거를 상당히 많이 만회를 했습니다. 다우가 이제 연간으로 5.9%가 빠졌고요. 니케이 같은 경우는 1.4%. 유럽 증시도 그렇습니다. 지금 유로스탁스 50 같은 경우도 8% 이렇게 빠졌고요. 유럽 이제 각국 증시들 보면 영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플러스 올해 이제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1%가 올랐고 프랑스 6%, 독일이 9% 이렇게 빠졌는데 우리나라가 참 지금 코스피가 마이너스 18%예요. 네, 그래서 거의 뭐 우리나라 혼자서 지금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그런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 정도 이제 분위기가 풀리면 우리나라 증시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야지 되는데 어떤 지금 인플레라던가 금리 같은 경우도 많이 지금 부담이 약화됐거든요. 네, 어느 정도 이제 턴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증시는 지금 전혀 못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금투세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 그게 굉장히 지금 큰, 그 악재인 것 같습니다. 금투세가 일단은 유예가 될 거라고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또 그렇지만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그냥 금투세가 또 강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투세가 강행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뭐 증시에는 좋지 않겠죠. 어떤 유동성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줄어들 거고요. 애초에 이제 금투세가 도입이 되면 개인 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원천 징수로 이익의 22% 이상을 이제 떼어가는데 나중에 이제 뭐 그 신고를 해가지고 공제를 받을 수는 있긴 합니다. 뭐 공제가 5천만 원까지는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게 이제 귀찮은 작업이 될 거란 말이에요. 세금 신고를 막 따로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주식 투자를 안 하는 게 이제 속편할 수가 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그런 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주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0.6% 올라서 지수보다는 조금 덜 올랐고요. 에너지 솔루션 1%대, LG화학이 오늘은 좀 많이 올랐습니다. 3.8%대 이렇게 올랐고요. 네이버 3%, 카카오도 3%대.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뭐 IT 쪽도 이렇게 좀 많이 올랐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나스닥이 어제 좀 강했기 때문에 네, 나스닥이 거의 1% 정도 올랐죠. 그래서 좀 성장주 쪽이 그래도 더 이 상승폭이 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도 천억대 이렇게 들어오면서 네, 그래서 수급도 다시 조금은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환율이 이제 많이 빠졌어요. 환율이 또 1320원대 이렇게 가면서 어, 이런 지표들은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단지 이제 아쉬운 건 항상 이제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의 이제 지수의 상승률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지금 하락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좀 상승을 할 때도 이렇게 좀 크게 상승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 낙폭에 비해서 정말 올라오는 그 양이 그렇게 미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아마 주식 투자자들이 이 정도 지금 반등 가지고서는 그런 손실이나 이런 게 복구가 안 됐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아쉬운데요. 어쨌든 지금 세계 경제나 이런 거는 세계 다른 나라 증시들은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장이 이어진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뭐 기대는 해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뭐 결정이 하나 있었죠. 오늘 이제 금통위가 있었는데 기준금리가 0.25%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3.25%가 됩니다. 그래서 좀 기준금리가 낮은 편이긴 합니다. 미국이 지금 4.0이고요. 다음 아마 FOMC 때 0.5 정도는 올릴 거기 때문에 이제 4.5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원래 이번에 0.5를 올려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0.25를 올리는 그런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전망이나 이런 게 참 우리나라 안 좋기는 한데 이 전망이 뭐 또 무조건 맞는 건 아니니까요. 또 의외로 전망이 이렇게 틀려가지고 또 이렇게 좋은 모습이 나오기를 네, 그렇게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